네, 지난 시간에는 구글이 전 세계를 하나의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하려고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 반으로 구글이 과연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정말로 구글이 이런 모든 사업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지구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이 앞으로 어떤 산업에 계속 진출하게 될 것인지 그 미래를 살짝 엿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구글이라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인수하는 기업을 보면 구글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살짝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난 2014년 구글이 인수했던 기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구글은 1월 13일에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전문 업체인 네스트랩을 인수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서도 집에 있는 가스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 업체인 딥마인드를 인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통계를 내서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 엔진이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검색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위성업체와 우주여행 사업회사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구글이 정말로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업들을 인수했다는 것은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구글은 정말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이 계획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사업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국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는 이 구글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이 정말 쉽게 도래할 수 있을까요? 구글은 실패란 없는 기업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구글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실패를 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것이죠. 구글 글라스입니다. 구글 글라스가 출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구글 글라스는 2012년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글라스가 실제로 출시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원에 육박하는 아주 비싼 비용, 그리고 부담스러운 모양 때문에 이 판매량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2년 동안 100만 대도 팔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2년이 지난 이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2014년 실패한 기술로 꼽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글 글라스는 아직까지 계속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첫 번째 모델만큼은 실패한 것이 확실해 보이죠. 또 한 가지 케이스도 있습니다. 구글 월렛인데요. 요즘 워낙 핀테크 외치면서 애플페이나 삼성페이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먼트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 구글은 이에 앞서서 벌써 2년 전에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이런 서비스를 출시했었는데 이용자가 매우 저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도 결국 실패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참 태블릿 PC가 유행을 할 때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크고 일반적인 태블릿 PC보다는 조금 작은 7인치짜리 태블릿 PC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크기가 어중간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태블릿 PC도 사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던 기술로 꼽히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과 이 트위터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신개념 SNS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글 웨이브였죠. 하지만 이 구글 웨이브도 사용자가 매우 저조하면서 2년 만에 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구글도 여러 가지 실패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글이 아무리 공룡 같은 기업이고 새로운 세계를 계속 개척하더라도 구글이 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글이 남들보다 더 빠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결국 구글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꼭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글인데 지금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구글에 대한 평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시장남에게 구글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라고 묻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구글만이 갖고 있는
실패를 해도 일어서는 이 프론티어 정신, 이것은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투자해보고 싶은 기업이다. 하지만 농담 섞인 채로 우려를 하는 것처럼 구글이 과연 지구를 정복할 것인가, 그럴 만한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구글은 어떤 기업일까요?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